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25,000명 정도를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매일매일 챙겨 먹었을 때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충격적이죠. 특히 일반 성인이 보충제로 영양제를 복용했을 때 질병을 예방한다는 그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과 의사 김연경입니다. 오늘은 또 락업육아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영양제, 어떤 영양제를 선택하면 될지, 꼭 필요한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팩트로만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성분으로 나온 거하고 일종의 사탕처럼 기능성 원료만 조금 더 합해서 나온 보조식품하고 구분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영양제의 앞통을 체크해 보시면 앞에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인 거예요. 이 마크 외에도 GMP 마크까지 있다면 조금 더 완벽합니다. 그 GMP 마크는 매우 깨끗하고 확실하게 철저하게 검증이 된 공장에서 이 제품을 생산했다는 인증까지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마크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챙기시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보면은 건강에 도움되는 척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약간 맞아요. 사실 그거는 사탕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삼 캔디 이런 것처럼 더더욱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마크가 있는 영양제를 골라서 드시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비타민, 영양제 이런 성분들을 매일 챙겨 먹으면 암도 예방되고 우리 아이가 감기 안 걸리고 면역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키가 잘 크냐. 팩트 체크로 여러 가지 논문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아쉽게도 글쎄요가 정답입니다. 결국에 영양제의 답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예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25,000명 정도를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매일매일 챙겨 먹었을 때 암이랑 심혈관계 질환이 예방이 됐나를 해서 대규모 연구를 해봤는데요.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충격적이죠. 다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아마 챙겨 드시고 계실 텐데 그거는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고 특히 일반 성인이 보충제로 영양제를 복용했을 때 질병을 예방한다는 그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국립암센터에서 연구한 논문을 보면요. 성인들한테 과일이랑 채소 같은 식품으로 음식을 먹였을 때는 폐암의 위험이 18%나 낮아졌다고 나왔는데 영양제로 비타민C랑 비타민을 보충했을 때는 암 예방 효과가 없다고 나왔어요. 공장에서 만든 알약, 영양제 성분이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 제일 좋은 거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은 영양제고 제일 좋은 나에게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종합 비타민이랑 유산균 등등 많이 먹고 있는데 네. 갖다 버릴까요 그냥? 네. 갖다 버리세요. 사실 제가 여지껏 유튜브 찍으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애기들한테 진짜 종합 비타민을 먹여본 적이 없어요. 비타민 D만 챙겨주고 있고 저조차도 의사가 되면서부터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광고를 보면 되게 혹해요. 우리 애기 키도 클 것 같고 감기 예방도 될 것 같고 뭔가 면역이 되게 좋아질 것처럼 되게 혹한 광고가 많지만 진짜로 그런 효과가 있고 효능이 있으면 그건 사실 의약품이어야 돼요. 약이어야죠. 약은 항상 연구를 통해서 임상실험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먹은 군과 안 먹은 군의 결과 차이를 봐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만 의약품으로 인정이 됩니다.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효과가 있다면 그거는 약이 되어야 돼요. 다만 영양제는 그런 약품이 아니라는 거죠. 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영양제를 하나 먹으면 우리의 불안감을 잠재워주긴 합니다. 엄마 입장에서도 우리 애가 밥을 잘 안 먹은 것 같아. 근데 그 영양제를 하나 이제 막 입에 넣어줘요. 먹고 나면 그래도 좀 뭔가 보충했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주시는 거지 밥은 대충 먹고 빵이나 이상한 간식으로 밥을 대강 채우면서 영양제를 먹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제일 안 좋은 식습관인 거죠.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굳이 복용을 열심히 시키실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영양제는 식사와 다른 식품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영양 성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마법의 알약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 오늘부터 비싼 영양제를 쇼핑바구니에 막 담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마트에 가셔서 신선한 야채, 그래서 그걸로 샐러드를 좀 먹거나 신선한 제철 식품으로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것 자체가 내 몸 건강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영양제는 유산균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진료실에서 보면 유산균은 진짜 80%의 어머님들은 먹이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먹인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우리 애기 유산균 먹는데 왜 변비 생겼어요? 우리 애기 유산균 먹는데 왜 설사하죠?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영양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걸 먹고 있다고 해서 설사가 안 생긴다거나 변비가 절대 안 생기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결국에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장내 세균총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도록 균을 넣어주는 건데, 제가 항상 그 광고를 보면서 제일 어이없다고 생각한 영양제는 사실 콜라겐이거든요. 여자들 막 피부 좋아지게 콜라겐을 복용하세요 그러잖아요. 사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콜라겐을 먹으면 위에서 다 분해가 될 거란 말이죠. 단백질이니까 위산도 있고 소화 기능이 있으니까 먹어버리면 그게 다 분해가 될 건데 생각보다 믿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많죠. 네,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제 의학 지식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내 피부로 간다고? 그게 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유산균도 마찬가지예요. 유산균도 어느 정도 복용을 했을 때 아무리 몇 억 마리의 균을 내가 넣어줬다고 하더라도 위산에서 소화되면서 일부가 죽고 해서 장까지 가는 균주의 수는 사실 많지 않고요. 또 그 균주를 먹여서 그쪽에다가 균을 우리가 넣어줬다고 하더라도 식이섬유라든지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사실 아무리 먹어도 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문제도 유산균만으로 해결이 된다는 아니고,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채소, 과일, 신선한 통곡물 같은 것들을 잘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먹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는데, 첫 번째는 비타민 D죠. 사실 비타민 D는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도 신생아부터 400유닛 정도는 매일매일 챙겨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여지껏 강조했던 음식으로 충분하게 섭취를 하기 어려운 영양소가 확실히 맞아요. 우리나라에선 혈액 검사하면 비타민 D 부족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90%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 2세가 넘었다면은 또는 성인들도 600에서 1000유닛 정도로 해서 비타민 D는 매일매일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 습관은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 철분제예요. 철분제의 경우에는 우리 애가 이유식 잘 안 먹어요. 편식이 너무 심해서 철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걱정을 해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섭취량은 충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들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되게 높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권하고 있긴 합니다. 무조건 부족할 것 같으니 복용을 하자라고 하기에는 철분제의 경우에는 변비가 좀 생긴다거나 또는 그 맛이 이상해서 진짜 먹기를 좀 힘들어 한다거나 위장장애가 생겨서 다른 것들을 더 못 먹는 경우도 꽤 생겨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들도 돌 때쯤이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시작할 때쯤이나 그때쯤에는 빈혈이 잘 올 수 있는 시기이긴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체열을 통해서 정확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 있는지, 또 그 빈혈이 철분 결핍 빈혈로 의심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하신 이후에 정말로 그게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철분제를 보충을 해주시는 거는 아이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연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연의 경우에는 사실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감자만 잘 먹어도 아연은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거든요. 아연이 부족한 경우에는 입술 주위염이라든지 항문 주위 염증이 자꾸 생긴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애가 감기가 자주 잘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아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연을 보충해 주신다고 해서 면역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면역이 좋아질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네. 잠인 줄 알았어요. 잠도 맞아요. 네. 더 확실하게 우리가 면역을 생성을 시킬 수 있고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방접종인 거죠. 아연을 복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연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연 부족 증상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연을 보충해 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영양제의 경우에는 과량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신나서 먹었다가는 독성이 생길 수도 있는 성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를 했을 때는 그렇게 과용량이 돼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은 되게 적죠.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영양제를 너무 맹신하시고 과량을 복용하고 더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내 몸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의 영양이 뭐가 부족하냐라고 보는 거는 어떤 피 검사를 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비타민 성분들이 혈액 중에 부족하다고 해서 진짜 우리 몸에서 부족하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아이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불안하시니까 영양제라도 먹이자 이렇게 하시는 거이긴 한데요. 어떤 영양제이든 간에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거를 이길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영양제를 한번 먹이시는 것보다는 제철 음식을 사서 그거로 직접 섭취를 하시는 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